시간의 주파수 30년의 약속 1996년 27살의 나는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꽃다운 나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나의 연인 그를 가슴에 묻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2026년 57세가 된 나의 밤 11시 30분, 라디오 주파수 사이로 죽은 연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과거 1996년, 현재 2026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회할 미래 2056년을 잇는 신비로운 시간 여행의 기록입니다. 1996년 27살의 나는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꽃다운 나인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나의 연인 그를 가슴에 묻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2026년 57세가 된 나의 밤 11시 30분, 라디오 주파수 사이로 죽은 연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 김순자 여주인공. 1996년 과거 27세 결혼을 앞둔 설레는 약혼녀. 2026년 현재 57세 평생 그리움을 간직한 채 중년이 된 여성이. 민석 남주인공. 1996년 과거 29세 카이스트 출신의 젊고 유망한 연구원. 2026년 현재 통화 시점 여전히 29세. 이야기의 줄거리 스포일러주의. 1996년 27세 단 한 번의 사고로 어긋나버린 두 사람의 운명. 2026년 57세 낡은 라디오를 통해 30년 전의 연인과 연결되는 기적. 2056년 87세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마침내 다시 만나는 영원한 청춘. 이야기는 시작되겠습니다. 라디오 극장 잊혀진 주파수 0016. 일부 먼지 쌓인 시간이 말을 걸다. 1996년의 유령. 다락방의 기묘한 재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 라디오 사연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경기도 양평, 숲이 깊어 낮에도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어느 낡은 가옥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의 주인인 72세 김순자 여사님은 평생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집, 다락방에 머물러 있는 어떤 시간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비오는 오후, 이사를 결심한 순자 씨가 다락방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켜켜이 쌓인 신문지 더미 속에서 오렌지빛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다이얼식 전화기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른다는 그 물건. 손가락을 구멍에 넣고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태엽이 감기며 드르륵 하고 돌아오던 그 투박한 기계 말입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밑에는 먼지 한 톨 앉지 않은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의 종로의 눈보라 속으로 증발해버린 그녀의 약혼자 민석 씨의 수첩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24일 종로의 공기. 아련한 해금 선율과 90년대 길거리 소음 캐럴, 사람들 웅성거림이 깔림. 시간을 잠시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6년 12월 24일. 당시 종로 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레코드점에서는 터보의 화이트 러브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손에 삐삐를 든 채 공중전화 박스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죠. 그날 순자 씨는 종로 2가에 있던 코아 아트홀 근처 작은 찻집 낙원에서 민석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실내에는 등유 난로 위에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은은한 헤이즐넛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던 그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민석 씨는 당시 카이스트에서 차세대 통신 주파수를 연구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늘 두꺼운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반짝이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순자야, 인간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 영역 너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 어쩌면 과거도 미래도 우리 곁에 항상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채널을 맞추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일지도 몰라. 그날 그는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가 담긴 서류를 들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통신 역사를 바꿀, 아니 세계의 경계를 허물 수도 있는 발견이라고 했죠.
순자야, 오늘 내가 보여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평화의 시대로 가는 열쇠야. 하지만 약속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고 7시가 되고 밤 10시가 되어 찻집의 간판 불이 꺼질 때까지 민석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삐삐를 쳐봐도 음성 사서함에는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그렇게 민석 씨는 그날 밤 종로에 눈 내리는 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은 완벽한 증발이었습니다. 001026 숫자의 저주 혹은 축복. 다시 2026년의 다락방입니다. 순자 씨는 민석 씨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주파수 공식과 기호들 사이에 마지막 장에 유독 진하고 투박한 필체로 적힌 숫자가 있었습니다. 001026.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가 북한의 간첩이라거나 혹은 비밀 연구소로 납치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숫자가 그가 사라진 이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순자 씨는 홀린 듯 다이얼 전화기의 구리선을 벽면 단자에 꽂았습니다. 이미 30년 전 이 집의 전화 회선은 끊겼습니다. 전기가 흐를 리 없고 신호가 갈 리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다이얼 숫자 0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드르륵 낡은 스프링이 감기는 소리가 순자 씨의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다시 0을 돌립니다. 그리고 1, 0, 2, 마지막 숫자 6을 돌리고 다이얼이 제자리로 틱하고 돌아오는 그 찰나. 순자 씨의 귀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뚜, 뚜, 뚜.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의 숨소리였습니다. 끊어진 전선 너머 30년의 세월을 뚫고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밖엔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진눈깨비로 변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화기는 어디로 연결된 것일까요? 001026, 이 숫자가 가리키는 곳은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입구일까요? 순자야, 내 말 들려? 문 좀 열어줘. 여기 너무 이상해. 시간이 찢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다. 통화의 시작 30년을 건너온 숨결. 민석 씨? 정말 민석 씨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은 경련하듯 떨렸고 다락방의 차가운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온 듯한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헐떡임. 그리고 이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자야. 나야, 민석이야. 지금 내 말 들려? 제발 끊지 마.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분명 찻집 문을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어. 민석의 목소리는 30년 전 그날처럼 젊고 팽팽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백발을 보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시간은 순자 씨에게만 가혹하게 흘렀고 민석은 여전히 그날의 청년으로 박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괴한 풍경 VR과 소리 없는 유령들. 민석 씨, 침착해. 거기가 어딘데? 지금 뭐가 보여? 순자 씨의 물음에 민석은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종로 2가 사거리야. 그런데 내가 알던 종로가 아니야. 건물들은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높아졌고 벽면에는 집채만 한 여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아니, 그건 사람이 아니야. 빛으로 만들어진 유령 같아. 무엇보다 사람들이 전부 미쳤어. 민석의 목소리에 극심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순자야, 사람들이 전부 눈에 검고 번쩍이는 기계 VR 비전 프로를 끼고 있어.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로 앞도 안 보고 걸어다녀. 어떤 여자는 허공에 대고 손가락을 휘저으며 혼자 웃고 있고 어떤 남자는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악마와 대화하는 것 같아. 그들이 눈에 낀 기계에선 기분 나쁜 파란 불빛이 흘러나와. 저 사람들은 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야?
순자 씨는 수화기를 붙잡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집 앞 카페 테라스에 앉아 비전 프로를 쓰고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 회의를 하는 청년들, 허공에 손짓하는 아이들. 민석이 공포에 질려 묘사하는 그 기괴한 풍경은 바로 2026년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석 씨, 그건 기계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일 뿐이야. 순자 씨의 설명은 민석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그에게 가상 현실에 중독되어 현실의 눈을 가려버린 인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유령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아니야, 순자야. 그게 아니야. 길을 봐. 자동차들이 소리도 없이 지나가고 있어. 엔진 소리도 매연 냄새도 안 나. 그냥 스윽하고 유령처럼 내 옆을 스쳐가. 저건 차가 아니야. 기계로 만든 괴물들이야. 그리고 저 밤하늘 좀 봐. 구름 위로 은색 불빛들이 기차처럼 줄을 서서 날아가고 있어. 세상에 종말이 온 거야? 지구가 외계인에게 점령당한 거야? 주파수의 충돌 3차원의 감옥. 민석은 지금 2026년의 거리에 서 있지만 그의 육체는 여전히 1996년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고 그 또한 사람들의 실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순자 씨의 낡은 다이얼 전화기만이 그 두 개의 찢어진 시공간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민석 씨, 잘 들어. 당신이 적어준 숫자, 그 숫자를 누르니까 당신과 연결됐어. 당신은 지금 미래에 와 있는 거야.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30년이 지난 미래라고. 순자 씨의 외침에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빗소리와 정체 모를 전자음들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 이게 미래라고? 사람들이 서로의 눈도 맞추지 못하고 기계 속에 갇혀서 허공에 손짓하는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미래란 말이야? 순자야, 여긴 너무 차가워. 기술은 넘쳐나는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다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 같아. 민석의 통찰은 날카로웠습니다. 3차원 물질 문명의 끝자락, 인류는 더 빠르고 더 선명한 가짜 현실을 얻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민석은 그 비극을 30년의 격차를 두고 한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클라이맥스, 따뜻한 빛의 징후. 분위기가 반전되며 신비롭고 따뜻한 분위기.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공포가 걷히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순자야, 저게 뭐지? 저기 남산 타워 쪽 하늘 위를 봐. 거대한 황금빛 막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어. 아까까진 분명 12월에 칼바람이 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고 온몸이 나른해질 정도로 따뜻한 기운이 내려오고 있어. 이 따뜻함은 뭐지? 저 하늘 위에서 누가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아. 민석이 묘사하는 그 빛. 그것은 사람들이 눈에 낀 VR 기기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오직 깨어있는 영혼만이 감지할 수 있는 온실 지구의 서막이었습니다. 21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우주의 에너지 지붕이 드디어 지구의 거친 기후를 잠재우고 인류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순자야. 이 따뜻한 빛. 이건 기계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사랑의 주파수야.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왜 이곳으로 불려왔는지. 삼부 온실의 낙원. 2180조의 거대한 지붕. 따뜻한 빛의 정체, 하늘 위의 거울들. 수화기 너머 민석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느꼈던 그 기괴한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성소에 들어선 예배자처럼 경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들려? 이 고요한 소리가.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듯 시끄러운 소음뿐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필터에 걸러진 것처럼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내 몸을 감싸는 이 기운. 이건 단순히 보일러를 튼 것 같은 열기가 아니야.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은 아주 정교하고 따뜻한 파동이야. 민석은 홀린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늘 위를 봐. 저기 구름 너머에 거대한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수만 개가 떠 있어. 태양빛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데
그게 마치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지붕처럼 보여. 저기서 내려오는 에너지가 대기권의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있어. 순자야, 여긴 이제 겨울이 없어. 영원한 봄이 시작된 거야. 2180조의 비밀 기술로 만든 천국. 여러분, 민석 씨가 목격한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본, 한화 약 2180조 원이 투입된 이른바 글로벌 에너지 쉴드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우주 태양광 발전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우주 궤도에 설치된 수천 개의 초소형 원자로와 태양광 패널들은 마이크로파 빔을 통해 지구 전체의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던 온실낙원이야. 사람들은 지구가 무너질 거라고, 기후 위기로 멸망할 거라고 공포에 떨었지만 정작 거대 자본과 기술은 지구를 떠나는 대신 지구를 통제 가능한 낙원으로 재설계해버린 거지. 밖은 여전히 영하의 추위가 몰아쳐도 이 에너지 지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봄을 선물 받게 된 거야. 하지만 민석은 다시 한번 날카로운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순자야, 왜 저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하늘의 지붕을 보지 못하는 거지? 왜 저 따뜻한 빛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기계를 낀 채 가상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영성적 양극화 준비된 자들의 낙원. 순자 씨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무서운 비밀이자 동시에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석 씨, 그건 주파수 때문이야. 2180조의 예산으로 지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지붕 아래에서 행복을 느낄 의식까지 살 수는 없거든. 저들은 여전히 결핍과 공포, 경쟁이라는 3차원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눈앞의 낙원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기계를 써서 가짜 세상으로 숨어버린 거야. 하지만 당신처럼 의식이 깨어있는 존재들에게 이 지붕은 신의 은총이고 나비가 되기 위한 따뜻한 번데기 속이지.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화성이냐 지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어떤 진동수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이곳은 온실 낙원이 되기도 하고 통제된 사육장이 되기도 하는 거였어. 순자야, 내가 연구하던 그 주파수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어. 인간의 의식을 5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평화의 주파수 말이야. 3부의 마무리 차원의 문이 열리다. 그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들고 있던 오렌지색 다이얼 전화기에서 강렬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의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순자야, 신호가 강해지고 있어. 내 몸이 점점 가벼워져. 마치 빛으로 변해서 저 하늘의 지붕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수첩에 적힌 마지막 숫자를 기억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민석의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민석 씨, 가지 마. 나도 데려가. 나 혼자 이 낡은 세상에 남겨두지 마.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다 갑자기 멈추며 순자 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락방의 벽면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저 멀리 남산 타워 위로 떠있는 거대한 황금빛 지붕의 실체가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분 나비의 시간. 001026 빛의 문이 열리다. 숫자의 비밀 지도가 아닌 주파수. 순자야,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수첩에 적어둔 숫자를 다시 봐. 그건 날짜도 전화번호도 아니야. 멀어지는 민석의 목소리가 순자 씨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001026. 그 숫자들이 갑자기 빛을 내며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영혼의 울림처럼 들려왔습니다. 0은 비움이야. 내 안의 두려움과 욕심을 모두 비우는 것. 또 다른 0은 무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1은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주파수지. 그 단계를 거치면 0, 즉 에고가 사라진 자리에 너와 내가 온전히 만나게 돼. 그리고 마지막 6.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6번째 차원, 육신을 벗어난 순수 의식의 세계이자 이 온실 낙원의 진짜 주파수야.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이 30년 전 실종되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미리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요. 차원 이동 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다. 민석 씨, 이제 보여. 당신이 말한 그 황금빛 지붕이. 저 기계를 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하늘이 보여. 순자 씨가 다이얼 전화기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다락방의 낡은 벽들이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벽 너머에는 칙칙한 도시의 소음 대신 새들의 노랫소리와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영원한 봄의 대지가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순자 씨의 굽은 허리가 펴지고 백발은 어느새 30년 전 그날의 눈부신 검은 머리로 변해갔습니다. 3차원의 낡은 육신이라는 번데기를 벗어던지고 5차원 신지구의 나비로 거듭나는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황금빛으로 빛나는 언덕 위에서 30년 전에 그 미소를 머금은 민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순자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지구야. 당신의 주파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양평의 낡은 가옥에서 발견된 오렌지색 전화기는 그날 이후 다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자 씨가 그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그 따뜻한 온실의 봄을 누리고 있는지를요. 인류는 지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80조 원의 기술이 만들어낸 이 온실 지구 안에서 누군가는 눈에 기계를 낀 채 가상의 지옥을 헤맬 것이고 누군가는 의식을 깨워 영원한 낙원을 발견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예산도 일론 머스크의 위성도 결국은 우리가 2차원 이동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거대한 인큐베이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동수입니다. 001026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다이얼을 돌려보세요. 당신의 주파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차갑고 경쟁적인 3차원의 끝자락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5차원의 온실 낙원인가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비행을 기도하며 오늘 라디오 사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